예, 2020년 5월 11일 콜라보 체험활동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전원하고 전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할지 아니면 뭐 대면 강의를 할지 말씀을 나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온라인 강의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각자가 개인별로 문제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할 건데, 지금 현재 그 과제를 제출한 학생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명만 먼저 하고, 다음 주에 또 추가로 8명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하든 안 하든, 팀 과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별 과제는 전부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는 전원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도록 하길 바랍니다. 먼저 고종환 학생의 정리 내용 먼저 보도록 하죠. 고종환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게 그런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계속 이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게으르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그 딜레마에 많이 빠져 이런 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본인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것은 이제 문제 상황은 좀 쉬운데 해결의 방안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뭐 실제로 사람의 마음, 특히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든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싫은 거죠. 근데 놀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놀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그 놀지 않고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문제 해결의 방향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놀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뭐 과제를 못하는 게 문제인지, 수업을 못하는 게 문제인지, 빨래를 못하는 게 문제인지, 청소를 못하는 게 문제인지,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네. 그래서 과제를 못하는 걸로 할 건지, 수업을 못하는 걸로 할 건지, 뭐 이런 것으로 잡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 놀거나 게임을 하면서도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놀거나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과 동시에 과제를 할 수 있다면, 예,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과제나 수업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부지런하게 다잡는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게으른 자기의 성질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의지를 가고 고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느냐? 뭐 게임을 특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게으른 상황이 됐을 적에 나한테 어떠한 체벌이나 제재 뭐 그런 어떤 퍼니시먼트가 가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싶은데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떠한 제재를 가해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무선 장치에 의해서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뭐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할 일 없이 계속 한 시간 이상 게임을 했을 때, 내 몸에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든가, 뭐, 이제, 그러한,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로, 한 가지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제재 장치가 있느냐, 요것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놀거나 게임을 하면서도 다른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게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동시에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면 그것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어쨌든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나 자신을 제재할 수 있는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어떤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안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김다나 학생이 제시한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김다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고종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오게 되면 인터뷰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인터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인터뷰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신의 문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고정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로 고종환 학생이 볼 적에 다른 사람 정말 게을러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빗대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김다나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김다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 가는 언니를 대상으로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상담을 했던 인터뷰를 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유학을 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유학을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이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확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유학을 가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요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유학을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그 유학을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시간에 외국어를 습득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현지인의 영어를 그대로 습득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발음 교정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뭐 리스닝이나 리딩은 잘 되는데 스피킹이 잘 안 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요인 때문에 왜 유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와 반대로 현재 유학을 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학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캐리어나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유학을 가야 되는데 현재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유학 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더라도 현재 저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들을 할 수 있거나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유학을 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가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 해결이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쭉 인터뷰한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 지금 결론사항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먼저 여기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토익을 800점까지 찍고 난 다음에 유학 가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고민을 약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00점을 받지 못한다면 유학을 못 간다, 뭐 유학을 포기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의 문제점은 유학을 가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떠나고 싶은 것이 더 큰 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면 한국을 떠나지 않고도 그러한 어떠한 요인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한국을 떠나더라도 현재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그러한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코멘트를 잘 달아놨으니까 그 코멘트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떠나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가. 뭐 유학을 가는 게 한국을 떠나는 거긴 하지만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면 해결책은 좀 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유학을 가더라도 한국에서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유학 간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되겠죠. 그런 방향에서 문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연주 학생의 문제 도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하셔서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계시는 그런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좀 적절하게 문제 내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다친 상황, 그리고 다리가 아픈 상황이겠죠. 다리가 아픈 상황,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다친 것하고 밖에 나가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돼요. 다리가 다쳤지만 다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예. 그럼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예, 전동 휠체어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전동 휠체어가 뭐 한 대당 몇백만 원씩 하게 되는데 이 전동 휠체어를 그래서 이제 바로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밖에 나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쓰는 것이 어머니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전동 휠체어를 사지 않고 저기 뭐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다친 것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리를 다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걷지를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죠. 예.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도구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 앞에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전 휠체어가 계단을 못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잘라서 문제 상황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 여기서 보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밖에 나간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내면 오히려 좀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내게 되면 좀 더 좋은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니랑 인터뷰하는 내용 있잖아요. 어머니랑 정말로 다리가 아프셔서 뭐뭐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어머니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정말로 그것이 해결이 되게 되는지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요소들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박예지 학생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박예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집하고 지금 가까이 있어서 창문을 열게 되면 그 집이 이제 들여다 보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앞집의 집안이 들여다 보이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앞집도 나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 문제인지 앞집이 보이는 것이 문제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창문을 열더라도 앞에 집이 보이지 않거나 창문을 열더라도 내 방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그런 해결책들은 뭐 충분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창문을 열어야 뭐가 된다고 했냐면 창문을 열어야 환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환기가 문제인지 환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부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던가 아니면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내부 공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탈취제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창문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낸 거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은 상태로 환기를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더라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앞집을 보지 않는 방법 그리고 앞집이 나를 보지 못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문제는 창문을 여느냐 환기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인데 해결책은 어떻게 됐냐 하면 탈취제를 쓰는 걸 해결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 창문을 닫고 환기시키는 방법 혹은 창문을 열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한번 해결책을 찾으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박주연 학생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주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업무가 많아져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골프를 즐기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인지, 골프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지,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업무가 많아지는 것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가 많아지는데 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죠? 업무가 많아지게 되면, 퇴근을 늦게 하고, 퇴근을 늦게 하게 되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많은 것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퇴근이 늦어지는 것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량이 많더라도 퇴근을 일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지만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퇴근을 늦게 하더라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겠죠. 뭐 아버지가 집으로 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지만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가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영상 통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자, 요것에 대한 내용은 글쎄요, 뭐 이것은 가족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원활하게 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요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 해결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안, 업무량을 퇴근을 아버지가 업무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아니면은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회사라고 하는 상황이 중간에 껴 있으니까 회사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가족과의 대면 시간 늘리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아버지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좀 해보세요. 인터뷰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퇴근을 늦게 하는 이유가 업무량이 진짜로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이 실제로 인터뷰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현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친구 예린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지루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서로를 만날 시간이 줄어들어서 얼굴 보기가 힘들고,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해서 화장이 지워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도출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마스크를 쓰면 화장이 지워지는 문제, 요것이 문제 해결 상황을 콜라보 체험 활동에 가장 적절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로 좋은 해결책이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마스크를 생각해도 좋은데, 마스크를 써도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화장법이나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무작위로 이제 다른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썼을 때 불편한 점, 그래서 화장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물어봐서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마스크 혹은 마스크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화장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찾게 되면 정말로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효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을 때 위층에 가서 층간소음이 발생합니다.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좋은 해결책은 뭐냐 하면 윗집에서 어떤 소음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것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것이 좀 더 좋은 해결책이다 이죠. 위층에서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아래층으로 전달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찾을 때 여기에 보면 쿵쿵대는 발자국 소리, 의자를 끌고 다니는 소리, 고양이 소리, 망치 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잡으세요. 고양이 소리만 전달되지 않도록 하든가 아니면 망치질 소리만 안 한다든가 쿵쿵대는 발자국 소리를 없앤다든가 이런 것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가장 나한테 신경이 거슬리게 되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만 잡아보세요. 그것만 잡아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한 가지 요소만 잡아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쿵쿵대는 발자국 소리가 문제다라고 하면 윗집에서 쿵쿵대며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이 됐을 때 나한테 생기는 문제는 뭐냐 이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나한테 왜 문제냐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TV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집중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문제인지 이런 요소들에 대한 내용도 하나씩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잘 수 없다 혹은 자다가 깨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내가 깨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에서 그런 소리가 나더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찾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음이 발생을 할 경우에 그러한 소음이 윗집에 즉각적으로 경고나 윗집에 어떠한 거기에 상응하는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또 해결책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현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달아놨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문제 상황을 도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8번째 학생이 장은수 학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장은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에 쌓이는 머리카락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 상황이 청소기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머리카락을 현재 청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방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청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기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청소기 없이 머리카락을
방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청소기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어떻게 없애요? 청소기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없애는 것이 그 방바닥에서 머리카락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방바닥에서 머리카락을 이동시켜서 그 머리카락을 없애는 방법인데, 방바닥에서 머리카락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청소기는 이제 공기가 이동하면서 머리카락이 함께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머리카락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힘 중에 어떤 힘이 있냐면 부착력도 있죠. 그래서 뭐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머리카락을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장은서 학생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있는 이유는 뭐죠? 예, 어디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예요? 예,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방바닥으로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힘이에요? 중력의 힘이죠. 그러면 중력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머리와 방바닥 사이에서 작용을 한다면 머리카락이 방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소기를 이용해서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머리에서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방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머리를 감고 나서 대체로는 머리를 말리는 그런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머리를 말릴 때 머리카락이 방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해결책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얘기하지만 머리카락이 방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좀 더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8명의 그 문제 도출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했고요. 이런 각각의 내용 그 정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그 추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조를 구성한다고 한 사람들 있죠. 조를 구성한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가 어떻게 조를 구성할 건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전화를 다 드렸으니까 뭐 문자로 저는 이제 누구랑 팀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